김건희 씨는 오늘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구나연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황이 곧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여론조사 자체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영업활동의 일환이자 명 씨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공소가 제기된 전체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건 14건이고 이 가운데 이들에게만 전달된 경우는 단 3차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내용이나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봐도 여론조사를 공천과 연결시킬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의아했던 건 형량 부분입니다. 특검의 전체 구형량 가운데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요청한 형량만 징역 11년이지만 두 혐의가 모두 유죄인데도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앞선 수사와 판결들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김건희 씨 형량은 도합 징역 15년, 피선거권 자격이 연계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명태균 게이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징역 4년, 도이치모터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알선수재 혐의의 징역 11년이었습니다. 이 중 명태균 게이트는 무죄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통일교 사건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즉, 특검이 징역 11년을 구형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4년이 나온 셈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 조정을 주도한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범들이 관련 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량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모, 김모, 권모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특검이 주장한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됐습니다. 시세 조종으로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가중처벌 요건이 생기는데 부당이득액 산정 자체가 안 되면 해당 요건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액 산정 여부도 김 씨의 형량을 가른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심에선 무죄였는데 유죄로 일부가 인정이 됐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관련해서는 그대로 무죄가 인정됐고 통일교 금품수수는 앞선 첫 번째 샤넬백 수수 관련해서도 유죄까지. 그럼에도 형량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느낌이 어떠냐면 1심의 법리적인 것들은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형은 최대한 가볍게 줄여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민사하고 달리 좀 이제 법관에게 두 단계의 재량이 인정이 되거든요. 첫째는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재량이 있고요. 법을 적용하더라도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재량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심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거를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서 양형을 적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긴 한 게요.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에 대해서 2024년경에 2심 판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이제 윤석열 정권 때인데 그때 이미 그 공범들에 대해서 뭐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가볍게 처벌이 돼서 그때도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사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김건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단순히 2심 재판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부 전체의 사실은 신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정확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2심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앞선 같은 사건에 대한 형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그렇죠. 없었다. 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된 이상 주범이었었죠. 그 사건은. 김건희에 대해서도 높은 형량을 제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예, 뭐 예를 들면 권오수 이제 그렇죠. 도이치 회장 같은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사실은 그때 이미 2심이 이렇게 나오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법원이 그렇게 가볍게 처벌한 것들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거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조작 방조 혐의까지 특검이 넣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이 공소를 좀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예 공동 정범으로 인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방조로 사실은 이제 특검이 1심에서 방조를 넣지 않은 이유가요. 방조로 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1심 판결문이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으면서 방조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니까 아예 판단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써버려가지고 이제 예비적으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1심에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1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모든 범죄, 좀 약간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든 범죄가 이제 객관적 요건, 그러니까 실제로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의 그런 범죄,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범죄의 고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 요건은 인정이 돼요, 명백하게.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 넣고 빼고 하면서 계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거기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이 됐고 김건희가 관여한 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고의에 대해서도 용인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사실 용인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지만 용인이란 말이 용인. 왜냐하면 용인이란 말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최소 단계를 용인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적. 그러니까 용인을 인정했다는 건 최소한의 고의는 인정되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인정하면서 공정용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리적으로 사실은 잘못 설치한 거죠. 잘못 판단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정범으로 1심 판단되도록 가더라도 공동정범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공동정범도 인정을 안 하고 방조는 아예 언급도 안 했으니까 판단도 안 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2심에 포함이 된 거고요. 이 점에 있어서 1심 판결을 피해가기 어려우니까 법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가볍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그 18만 주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그 이제 전주가 시키니까 13만 주 지금 이 시점에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정 매매한 부분까지도 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사실 그거 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네, 그 그렇죠. 알려진 내용을 법원에서 1심 법원이 이제 이거를 무시한 것이 더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거,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줘서 그거를 이제 수수한 혐의인데, 그 부분은 1심과 똑같이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법리적 문제는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덜 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법리적 문제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생각을 하는 게, 1심에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식의 무리한 언급들이 있었거든요. 그 언급은 뭐 자세한 이제 판결문이나 이런 게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언급은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여러 사람에게 제공이 됐다, 뭐 아니면 뭐 내용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설시들은 1심 설시들은 그대로 이제 언급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그 논리대로라면 이 정치자금을 여러 사람한테 뿌리면 문제가 안 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인물에게,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되면 사실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과정이나 아니면 뭐 그 과정에 뭐 정치인이 어떻게 개입하나 이런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예, 법 규정 예. 자체가.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서 그런 걸 따져가면서 무죄 판단을 했던 건 여전히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예, 약간 1심하고도 연결되는 식의 네.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네. 다만 뭐 계약서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의 설명은 없었지만 이제 적어도 예. 설시하는 도중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죄로 선고를 받은 것 중에서 통일교에서 이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에서 첫 번째로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 1심에서는 네. 무죄였는데 그 부분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법리적 문제가 여전히 있었죠. 이게 두 가지,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뇌물로 유효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뇌물이 되려면은 윤석열과의 관련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마 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알선수재라고 한 것 같아요. 알선수재라는 게 아하.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소개한 것, 그렇죠. 알선한 거를 이제 처벌하는 법률인데 사실상 뇌물죄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잖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뇌물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여러 차례 뇌물이 주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 예. 첫째는 현실적으로 뇌물을 여러 차례 주는 거는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뇌물을 합산하게 되잖아요. 예. 합산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1심 판결에서는 이거를 잘게 쪼개서 봤어요. 그렇죠. 다 따로따로 예. 한 것처럼 봐서 본 것 자체가 뇌물 관련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사실은 기존 판례를 이제 벗어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잘게 쪼갠 다음에 첫 번째에 대해서 이거를 알선수재로 보지 않은 이유가 그때 당시에 당선 축하합니다 식의 인사만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예. 아마 이제 지금도 자주 얘기가 나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케이스처럼 그때 이제 검사가 주장했던 게 포괄적 뇌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 업무에 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여해서 돈을 받았으면 초당적으로 받았어도 뇌물이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선자한테 당선자 부인한테 금품을 제공하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은 청탁이 아니라고 본 거는 예. 기존 뇌물 관련 이쪽 법리하고는 어긋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언급한 것도 이제 알선으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포괄일죄로 네. 이 항소심은 봤다라고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는 대법까지 갈 것 같고, 예. 김건희도 대법까지 하고 특검도 가야죠. 가야죠. 예, 사실 이게 근데 이제 한계는 좀 있어요. 이제 그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양형부당. 그러니까 너무 가볍다. 이걸로는 특검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양형부당은 10년 이상 선고된 경우만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뭡니까? 무죄 나온 부분. 정치자금법 예. 관련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심 판결이 그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인정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면 4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렇습니까? 네. 예.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범죄에서 4년 형량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올해 들어와서 예.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꿨어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적용인데 7월 1일 기소된 거 적용인데 지금 바뀐 양형 기준에서는 지금과 이런 식의 주가 조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바꿨어요. 근데 이게 김건희를 또 이거 싹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양형 기준이 이렇게 바뀌고 지금 주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이런 국가의 지침도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완전히 도화시되고 너무나 가볍게 처벌하는 거죠. 그러게요. 오늘 나온 징역 4년 외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요 금액도 1심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징은 늘어났어요. 추징은 더 인정돼 있으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자들의 뭐 지금 다른 데는 집행유예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엑스골이 크게 안 나왔어요. 예.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김건희의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관련한 혐의들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그 디올백 수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도 이제 무마했던, 당시에 이제 아무 의혹 없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던 그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재판이 종합특검의 이런 수사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사실 오히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요.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최순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예. 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18년을 받았습니다. 선고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건희 관련된 내용, 물론 이제 이게 일부긴 하지만 김건희 관련해서 지금 형이 지나치게 가볍게 나왔다고 다 느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말은 여전히 김건희에 대해서, 이게 최순실 같은 경우는 18년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최순실에 대해 쉽게 얘기하면 끈떨어진 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비호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는 비호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무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필요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걸 특히 이제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이 친위 쿠데타였고, 친위 쿠데타라는 특성상 관련자들이 다들 고위 공직자였고요. 예. 아마 상당수는 지금도 고위 공직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뭐 경찰이나 검사, 그 다음에 행정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2차 특검이 잘할 수 있을까? 여전히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처벌이 되고 1심이 그렇게 나왔고, 그런 무리한 판결이 나왔고, 2심도 석연찮은 판결이 나온 걸 봐서는 김건희를 비호하는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우려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정말 어처구니 없던 우인성 판사의 1심과 달라진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일부 주가 조작, 그게 좀 인정된 거, 그리고 4월의 샤넬백. 우인성은 그 4월의 샤넬백은 무죄로 했는데 이번에 유죄. 딱 요거 두 개 달랑 달라졌어. 정말 처참합니다. 와, 명태균 관련해 가지고 그 무죄로 이게 그냥 털어주는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말씀 드리는 순간 한 분을 지금 아직까지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거운 선고를 같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이제는 앞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뭐 돈을 받으면은 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막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명태균 사건하고 통일교 그 알선 수재 사건하고 판단이 너무 모순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 나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안에서도 이게 충돌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즐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워낙 이제 무거운 선고를 들었으니까 바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그 모순되는 내용 양형 사유에서도 분명히 공범을 인정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증권 계좌를 이용당했다라는 측면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본인이 공범으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를 인정을 한 건데. 그 윤석열 논리거든요. 내 부인은 오히려 이용당했다. 그 윤석열 논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가중구성 요건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계산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중구성 요건을 빼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자본시장법 관련돼 가지고 가중구성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당이득액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빠진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모순되는 내용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는 뭐 이제 그리고
피고인 부부에게만 3차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한 차례라도 제공하면 위반이죠. 바로 인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런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3차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이거는 판결 내에 약간 모순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넬 가방 너무 지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된다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1심에서는 샤넬 가방을 이거 제일 처음에 무죄로 판단을 했었을 때 4월에 샤넬백. 4월 샤넬백은 이거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 줬을 당시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네. 무죄로 했는데 지금 이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지만 나중에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묵시적인 청탁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청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조사는 그런데 그 달리 또 판단해. 맞습니다. 명태균이 뭐 수십 번, 이게 한 80번쯤 되나요? 한 80번 정도 김건희 부부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하고 유리하게 조작해서 한 것도 맞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윤석열 부부와 협의한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냥 명태균이 지가 좋아서 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두개 모순되잖아. 맞잖아요. 네. 그리고 대놓고.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줄 때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네. 통일교에서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사람이 돼 있어. 엄청난 사람, 그렇죠. 모든 걸 다 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맞아. 앞뒤가. 다른 사람이 판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진짜 이게 이거 너무 지적할 게 지금 많아가지고. 맞아요. 좀 들으면서 메모했어도 죄를 쪼개서 판단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전에 여론조사도 조작 부풀렸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죄가 될 수 있는 그 여론조사가 조작 부풀려진 게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조작 부풀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을 하네요. 네. 김영선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그 공천의 대가잖아. 그거는 누가 봐도 그 전화. 그 여론조사의 아니, 대가로 맞습니다. 공천 중.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왜 취임식 그날까지 그렇게 김영선 공천에 목을 맵니까? 그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자체가. 약속을 한 거라면 명태균이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대. 그러니까. 와, 깜짝 놀랐어, 진짜. 매달릴 이유가 있잖아. 국민의힘에서 그렇지.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이게 모든 정황이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아니 명태균이 80차례 이렇게 무상으로 갖다 주고 내가 받기로 했는데 국힘에서 어깃장을 놓으니까 내가 이걸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혀 반대의 논리로 쓰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거죠.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하냐 이거 대한민국.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갖고 지금. 마다 이래가지고 지금. 아니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한테 여론조사를 밀어넣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거를 그냥 저는 뭐 밀어넣으면 돼. 저는 뇌물. 우리 회사 위해서 그냥 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네. 네, 근데 조작을 내가 해. 조작을 했어. 조작. 그런데 대통령 될 사람한테 그냥 밀어넣어. 한 3번 정도는 괜찮아요. 밀어넣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활용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일반인이라서 떼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비용 집계표가 정확하지 않은 비용 집계표다 그러는데 사기치는 사람이 정확한 비용 집계표 가져와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예. 이게 지금. 근데 법리적으로는 또 이게 막 설치를 해요. 기부라는 게 그 이익을 무상으로 활용하는지가 핵심 뭐 이런 얘기를 법리적인 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부정하는 조금 그런 판단을 하네요. 양형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자본시장법에 그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결정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순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형량 자체가 4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경합범위 붙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4년 6개월 이상 형을 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네네네. 이 부분 잠깐 그 김건희에 대한 1심 구형표를 잠깐 좀 올려주실래요? 네. 요 보면은 요게 이제 1심 구형이죠. 네. 요게 이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억을 먹었다는 거거든. 8억을 먹었다는 건데 지금 신종호 판사는 이 8억을 먹었는지
1억을 먹었는지 2억을 먹었는지 내가 이거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야. 네네. 그래서 네. 가중 처벌을 못 하게 못한다. 만들었어요. 네. 자, 요걸 이제 계속 부연을 해 주세요. 요게 이제 추징금이 8억이라는 얘기는 추징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전체 금액에서 n분의 1을 합니다. 가담자들한테. 그러니까 저 8억이라는 건 전체 가담자 곱하기 8억을 해야 전체 가담 이제 부당 이득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포괄일지 부당 이득액 같은 경우는 예컨대 50억이다 이래버리면 거기에 대한 죄책은 모두가 50억에 대한 죄책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추징액은 n분의 1을 하고 이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가중 금액이 5억, 50억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주가 조작 금액 이상이 50억 이상이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형벌, 이제 구형량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 4년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아까 그냥 쓱 넘어간 부분처럼 부당 이득액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 형량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이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니 넣은 게 있고 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계산이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판사가 직권으로 계산을 다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검사가 이렇게 구형을 하면서 우리가 네. 계산한 게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판단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왜 판단을 못 하겠다 그랬는지 그 계산 부분을 좀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네, 쑥 넘어가더라고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부당이득액은 네. 따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판결문 부분을 좀 제대로 봐야죠. 그- 왜 이걸 못 하는지. 거래 내역 이런 거 우리한테만 줘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주가 조작을 인정하면서 요 계산을 빼면서 네네. 형량이 확 깎여. 그렇죠. 이것 때문에 형량이 확 깎여 버린 겁니다. 네. 정말 힘들다. 판결 나올 때마다. 아니 1시간 반을 했는데 1심은 진짜 어처구니 없었거든. 네, 맞아요. 근데 1심하고 딱 2개 달라진 거야. 4월에 샤넬백 하나. 와, 나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가 조작도 사실 굉장히 일부 제일 초기 주가 조작만 인정을 그랬더라고요. 했어요. 사실은 예. 포괄일죄로 묶어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기는 한데 최초에 1심에서 이제 방조고의 얘기할 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됐던 게 정범의 고의랑 방조의 고의는 사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요. 다 같이 도둑질하러 갈 때 내가 그 사다리 놔줄게라고 하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정범이에요. 네. 근데 저기 도둑질하고 있네. 와, 쟤들 도둑질 잘했으면 좋겠어. 사다리 놔줘야 방조거든요. 네. 근데 방조라는 게 사실 인정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는 게 맞았고요. 그거 인정한 건 맞는데 이 여러 가지를 잘랐을 때 나머지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제 제일 앞부분에 있는 그 블랙펄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인정하면서 또 이제 그 가중 규정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정 자체도 조금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 빼박 문자 있었잖아요. 네네. 3,300원에 네네. 때려주세요. 예, 그거 인정한 거죠. 예, 그게 딱 인정된 거야. 우리가 그나마. 수만 번 다뤘던 거 있지. 그거만 딱 인정하고 나머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이용당했대. 그러니까요.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영영 사유에서 증권 계좌를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예, 그 말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뭐 시세 조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뭐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겁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웃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선고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이게 시작이 잘못 꿰인 게 사람들은 우리가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뒤로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씨 재판 이전에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미흡함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검사들이 탄핵이 됐어야 되지. 그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거부터 시작된 게 뭔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 심각하군요.